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공기가 아주 맑아요. 중국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일에 가서 느낀 건데 확실히 유럽 사람들은 햇빛을 좀 덜 쬐서 그런지, 그러니까 햇빛이 좀 없어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가스등 밖에 좀 켜놓고 나와서 해 좋을 때 나와서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처음에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날씨를 좀 보고 나서 느끼고 나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그 맥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더니 저도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맥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개별 맥주 그리고 뭐 거기에 파생되는 다양한 사족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재밌어서 오늘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맥주 뉴스 볼 것도 없고 그죠? 볼 게 뭐 있습니까? 그 백스피릿 보셨나요? 백스피릿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 Show Your Colors라고 크래프트 맥주에 관한 영상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잘 찍으셨어요. 크래프트 맥주의 문화를 굉장히 감각적이고 힙하고 이렇게 좀 찡한 감동도 있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정신에 맞게 구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백종원 선생님과 김희애 그 탤런트 씨가 두 분이 만나서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 찍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자문을 좀 맡았을 때 몇 군데를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버드나무 브루어리였는데 이쁘죠.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이쁘고 잘 해놓으셨어요.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그게 그죠?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도 잘 해놓으셨고 또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확장을 하시고 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크래프트 브루어리로서. 근데 어떻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 백스피릿 처음에 작가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저에게 자문이라고 해주셔서 저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잘못된 부분에 검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교정해드리거나 아니면 조언을 해드리는 역할로 알았는데 처음부터 맥주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100쪽이 넘는, 다 하면 한 150쪽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이든 인터넷이든 영상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다 검토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맥주의 A부터 Z까지, 국내 맥주의 역사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바쁘게 검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검수를 해드리는 내용을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찍으시다가 또 한 번 더 검토를 요청하셔서 이제 매번 검토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수를 해드린 내용인데, 근데 그런 되게 건조한 자료들이 이렇게 멋지게 프로그램화된 게 와.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는 선수들이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백스피릿 맥주편도 재밌는데 이 크래프트 맥주편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마신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맥주를 제가 좀 마셨을까요? 디아블로부터 얘기를 해드릴까요? 디아블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5병인데 제가 그걸 다 마실 재주도 없고 또 별로 뭐 다 마실 테이스팅할 필요도 못 느껴서 그 민초 있더라고요. 민초는 직원 줬고 사워도 있더라고요. 라즈베리 사워 같은데 그것도 직원을 줬고요. 같이 마신 맥주가 파괴의 군주라고 해서 파란색 맥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글링을 먹는 것 같다고 한 느낌의 맥주인데 마셔봤는데 진짜 그 가글링 액을 먹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불호죠. 뭐 이런 맥주를 좋아할 사람들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주는 다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맛있다 맛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래프트 맥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 5개의 맥주가 디아블로 캐릭터들이 담긴 라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로 다 다른데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크래프트 맥주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해야만 하는 콜라보인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파란색 맥주 참 마시기 힘들죠. 다 마시긴 마셨습니다만. 그리고 유칼립투스 이제 향을 넣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해서 진짜 뭐 가글액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도 속으로는 야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파괴의 군주다운 맥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에서 마셨던 그 디아블로는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요. 여기 그 멕시칸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하바네로 이제 고추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페리얼 스타우트 굉장히 그 클래식한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모습이긴 한데 뒤에 매운 향이 올라옵니다. 스파이시 혹은 매운 향, 진짜 매운 향이에요. 매워요. 매운 향이 올라오고요. 이게 예전에 발러스트 포인트에 쿤인드라인가? 뭐 그런 맥주가 있어요. 그 문어죠. 문어가 라벨에 있는 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의 생각이 날 정도로. 근데 그 맥주가 조금 더 강하긴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하바네로 고추가 들어갔으면 그 뉘앙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디아블로 맥주는 디아블로의 디아블로 맥주예요. 네, 디아블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확실히 뒤에 하바네로의 매운 향이 올라와서 진짜 하바네로 고추를 넣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부터 이 하바네로 고추향이 입안에서 확 느껴졌으면 마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다크 초콜릿이나 그 다음에 약간 그 뭉글뭉글한 뭐 그런 단맛들, 눅진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드는 전형적인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모습이 앞에 쫙 나오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피니쉬에 하바네로의 스파이시함이 싹 섬세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마시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고 크래프트 씬의 어떤 콜라보의 가이드라인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맥주들은 이 5병에 10만 원이더라고요. 뭘 할인하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 가격을 주고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박스가 되게 멋있어요. 근데 저는 디아블로 팬이 아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디아블로 팬인 직원에게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게 10만 원의 가치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구매하고 이후에 비슷한 콜라보레이션이 나왔을 때 또 구매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와인앤모어에도 풀렸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와인앤모어에서는 판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와인앤모어에 풀릴 그렇게 올바른 채널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디아블로 콜라보레이션은 맥파이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버드너무 임페리얼 스타우트, 버번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여전히 너무 좋았습니다. 뭐 한두 병 마셔본 게 아니고 다 이승현 이사님이 제공해 주셔서 몇 번 마셔봤거든요. 몇 번. 이번에 너무 좋았고 이게 알코올 도수가 12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배치는 살짝 알코올의 스파이시함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배치는 그 굉장히 부드러운 버번 오크통의 향, 버번을 담았던 오크통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키하고 묵직한 오크향과 함께 그다음에 버번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네, 그 버번 향이 있는데 그 향 역시 아주 우아하게 맥주에 배어 있어서
정말 마시기 좋은,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지만 그냥 마셔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맥주였습니다. 충분히 병 안에서 숙성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숙성을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중순 이후에 마시면 조금 특성이 약해질 것 같다. 전반적인 향미적인 모습이 더 정돈이 돼서 좋게 말하면 부드럽게 되는 거지만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밋밋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즉 지금 마시기 딱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조금 재밌었던 맥주가 빈 범프라는 맥주예요. 이 맥주 이제 커피가 아예 이제 라벨에 그려져 있거든요. 커피 향이 굉장히 멋진 임페리얼 골든 밀크 스타우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조금 이율배반적이죠. 골든 스타우트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스타우트는 어두운 색, SRM이 적어도 뭐 30 이상이 되는 그 다크에일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골든 스타우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크래프트 맥주인 거죠. 정식 스타일은 아니지만 만드는 양조자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한 겁니다. 왜 스타우트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맥주를 마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커피 향이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배어 있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커피 향이 굉장히 명확하게 딱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커피를 분쇄를 얼마나 해서 넣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미세하게 넣느냐 아니면 뭐 중간 정도 갈아서 넣느냐 그리고 아예 홀빈으로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최종 맥주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맥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맥주는 제 추론이에요. 제 추론인데 이 맥주는 홀빈을 넣은 것 같아요. 이 홀빈 자체를 맥주에 넣어서 이 맥주에서 나오는 커피 향은 굉장히 샤프하고 명확하지만 전체적인 맥주의 향미를 해치지 않는다.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마시는 사람도 커피 향이 굉장히 튀지 않게 명확하지만 튀지 않게 그런 느낌이 들었던 맥주예요. 그래서 커피를 넣은 맥주들이 자칫 잘못하면 산미가 굉장히 도드라진다거나 커피의 향이 굉장히 불쾌하게 도드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맥주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맥주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홀빈을 넣으면 뭐 원가적으로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홀빈을 넣으면 조금 더 분쇄한 커피보다는 더 많이 넣어야 돼요.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커피 맥주를 좀 마셔봤는데 약간 그 원두를 넣은 맥주를 좀 마셔봤는데 커피의 종류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이제 헤이즐넛 향이 가양된 커피들, 좀 저렴한 커피들을 좀 제외하고 이게 뭐 게이샤든 뭐 저는 커피 품종을 정확히 모르지만 콜롬비아든 에디오피아든 그런 어떤 커피의 품종 자체가 최종 맥주에서 구분이 되진 않는다. 그냥 커피 향, 뭐 이게 홀빈이냐 이게 좀 갈아서 넣느냐 이 정도까지는 최종 맥주의 향미에서 추론하거나 감각해낼 수 있지만 이게 어디 산 커피냐 이거는 굉장히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커피 전문가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콜롬비아산과 에디오피아산의 뭐 작은 차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라면 뭐 최종 맥주에서 나오는 이 커피의 향미를 구별한다. 뭔가 산지별로 구별한다. 뭐 이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맥주였어요. 뭐 임페리얼 골든 밀크 스타우트라고 해서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마신 맥주가 마트에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마트에 진짜 오랜만에 갔더니 맥주 코너에 하노버 필스가 있더라고요. 하노버 지역에서 만든 필스가 있어서 초록색 글리데라고 하는 맥주예요. 안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몇 개 구매를 했는데 이 하노버 이 글리데는
다른 게 아니고 북독일 필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북독일 필스와 이 남부 쪽의 필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특히 이 백스나 이렇게 그 백스는 브레멘 맥주잖아요. 브레멘과 하노버는 뭐 지척입니다. 이쪽 지역의 맥주들이 필스너임에도 불구하고 끝에 묘한 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향인지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백스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글리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향이 나는지 궁금해서 솔직히 시음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젊은 필스의 그런 향도 묻어나지만 끝에 그 묘한 그 느낌의 뉘앙스의 그 향이 있거든요. 역시 이 맥주도 났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인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나중에 독일에 지금 맥주 공부하러 간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를린 공대에 들어간 홍순아, 네가 이 방송을 듣진 않겠지만 베를린 그 공대 양조학과에 제 아는 그 동생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궁금해하면 질문하게 됐어요. 네. 추후에 답이 오면 제가 이 향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가 꼭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맥주가 또 있더라고요. 역시 라거 코너에 있는데 그 에드남스라고 에드남스 뭐 전 에드남스라고 부르는데 에드남스에서 나온 잉글리시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어요. 에드남스는 정말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마트에 영국 맥주를 에드남스 맥주를 공급해 주시는 동아 인터내셔널인가 그런데 정말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고 계셔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감사하게 에드남스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고스트 쉽스인가요? 고스트 쉽인가? 그 시트라 홉이 들어간 페일에일이 있죠. 그거 조금 애매한데 그죠? 예전에 그 전에는 에드남스에서 비터 맥주 그리고 뭐 IPA 맥주 잉글리시 IPA 맥주, 잉글리시 비터를 그 마트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에드남스가 공급한 게 아니죠. 자꾸 에드남스가 공급한데 어쨌든 에드남스의 잉글리시 비터와 잉글리시 IPA가 마트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잘 안 팔렸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맥주들이 들어오면 좀 팔리려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에드남스 맥주가 안 들어오겠다 생각했는데 에드남스 고스트 쉽이라고 하는 맥주가 여전히 마트에서 볼 수 있고요. 정통 잉글리시 페일에일이나 비터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메리칸 홉에서 나오는 시트러스한 향들이 함께 묻어나오는 맥주입니다. 애매해요, 되게. 이게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의 페일에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잉글리시 페일에일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있는 맥주여서 항상 그런 맥주들은 성공하기 힘들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꾸준히 마트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에드남스의 코보로라고 하는 잉글리시 라거가 새로 눈에 보여서 노란색 라벨로 되어 있어요.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벨도 그 알루미늄 캔에 이렇게 좀 험불하게 붙어 있어서 마치 미국 크래프트 맥주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 어쨌든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뭐 라거죠, 뭐 라거인데 뭐 잉글리시 라거에서 뭐 다를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잉글리시 라거라고 하는 그 맥주의 정체성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영국은 라거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지금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칼링이라고 하는 맥주도 영국에서 시작된 맥주가 아니죠. 그 맥주 캐나다에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캐나다 칼링 맥주가 영국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지금은 영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또 유명한 맥주가 되었죠. 역시 라거입니다. 영국이라고 해서 에일의 나라지만 시장 점유율은 라거가 1등이에요. 라거가 뭐 정확히 지금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 뭐 80% 이상이 역시 라거 맥주가 점유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뭐 색깔이 예를 들어서 약간 엠버색이라든지 아니면 향미적으로 조금 다른 특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전형적인 라거 스타일이고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헬레스랑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국 그 노블롭에서 나오는 약간 얼씨한 향들이 뒤에 남아있긴 하지만 뭐 경쟁력을 가질 만한지는 좀 고민이 되는 맥주인데 그래도 영국 맥주잖아요. 한국에서 영국 맥주 마시기 힘들잖아요.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신 맥주가 오랜만에 드래곤스 밀크를 마셨어요. 뉴홀랜드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2세대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죠. 이 뉴홀랜드가 정말 꾸준히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이 드래곤스 밀크는 국내에 있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특히 이 버번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중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이게 알코올도수 11도거든요. 게다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버번 배럴 에이지드 맥주예요. 임페리얼 스타우트예요. 그런데 가격이 뭐 만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요. 비슷한 다른 버번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 맥주는 뭐 국내에선 거의 클래식이죠. 굉장히 부드럽고 전형적인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버번 배럴에서 올라오는 그 묵직한 오크향과 또 아주 옅은 바닐라 향이 굉장히 향미적인 밸런스가 좋은 맥주입니다. 지금 날씨에 마시기 정말 최고의 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임페리얼 그 스타우트는 이 스니프터 글래스에 마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반적인 뭐 쉐이커 글래스나 뭐 다른 맥주잔보다는 이 스니프터 글래스, 이게 브랜디 잔이거든요. 이 브랜디 잔에 딱 놓고 천천히 드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 브랜디 잔이 위에는 좁고 밑에는 불룩한 그런 잔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손에 올려놓고선 체온으로 그 잔 속에 있는 술의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먹으라는 의도예요. 브랜디가 포도 그 와인 증류주잖아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아름다운 맥주인데 알코올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그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변하는 그 브랜디의 향을 즐기라고 만든 글래스거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아주 적합한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글래스에 놓고 역시 체온으로 이 맥주의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 시간에 따른 향미를 즐기는 것. 이게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온전히 즐기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이런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한 번에 쭉 마실 수 있는 맥주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 잔 마실 수 있는 맥주도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혹은 뭐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즐기는 맥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맥주들은 조금 날씨가 더 추워져도 마시기 좋죠. 심지어 야외에서 마시기도 좋고요. 운이 좋게 파울라노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1리터짜리를 구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1리터짜리 그러니까 마스 잔이 있는 파울라노 옥토버페스트 비어가 수입이 돼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또 보이면 또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장값이 더 비쌀걸요? 이게 9,900원에 샀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장값이 더 나옵니다. 이런 걸 해자라고 하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마트에는 안 풀린 것 같고요. 제가 2017년 옥토버페스트를 갔었을 때 먹고 죽은 맥주가 이 파울라노 옥토버페스트 비어였거든요. 옥토버페스트 맥주는 메르첸이란 맥주가 원래 베이스죠. 제가 방송 중에도 예전 꽤 지났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메르첸이란 맥주가 베이스고 메르첸은 1870년에 만들어집니다. 메르첸이란 맥주의 이름은
이렇게 뭐 3월에 뭐 담그는 뭐 좋은 맥주, 고급 맥주라고 하는 3월이란 뜻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 메르첸이라고 하는 맥주 스타일은 1870년에 나와요. 요세프 제들마이어의 아들, 그러니까 요세프 제들마이어는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의 형제입니다. 근데 요세프 제들마이어의 아들이 안톤 드레어 밑에서 맥주를 배워놓고 난 후 이 출시한 맥주가 바로 메르첸이란 맥주예요. 1870년이고요. 안톤 드레어가 비엔나 라거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요세프 제들마이어의 아들의 이름은 또 재밌어요. 가브리엘 폰 제들마이어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 비엔나 라거에 착안을 해서 색깔이 좀 어둡고 그리고 몰티하고 바디감이 있는 이 메르첸이란 맥주를 출시를 했고요. 1871년부터 옥토버페스트에서 팔리기 시작하고 획기적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옥토버페스트 비어의 간판이 됐고요. 지금까지 그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옥토버페스트 비어는 메르첸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색이 더 밝아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좀 높습니다. 한 0.3도 높아요. 높아봤자 5.8도 정도 하고 마시기 훨씬 더 부드럽고 좋죠. 그러니까 옥토버페스트 비어와 메르첸은 기본적으로 같은 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축제 현장에서 팔리는 맥주는 색깔이 조금 더 밝다. 그리고 실제 수입된 맥주, 이 파울라노 옥토버페스트 비어도 색깔이 밝습니다. 그래서 그 1리터기 때문에 역시 마스잔에 한 번에 부어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옥토버페스트 비어가 500ml 캔으로 마트에 출시됐을 때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그 뒤로 수입이 안 되다가 요번에 1리터 캔으로 출시가 돼서 마셔봤는데 이거 상태 정말 좋습니다. 마시기 너무 편하고요. 1리터 잔에 쭉 따라 놓고 천천히 드시면 돼요. 뭐 원하시면 한 번에 드셔도 되고요. 진짜 옥토버페스트 스타일로. 옥토버페스트에서는 이 마스잔을 원샷을 하면 박수를 받죠. 그래서 예전에 옥토버페스트 갔던 생각도 나고 맥주도 맛있어서 마셨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다음 맥주가 오랜만에 뉴캐슬 브라운 에일도 마셔봤어요. 이게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반 유통층에서는 씨가 말라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행주산성에 있는 그 리커샵에서 가져온 건데요. 두세 병 사왔습니다. 아예. 네, 언제 또 마실지 몰라서. 근데 뉴캐슬 브라운 에일은 확실히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제가 뭐 10년 전에 마셨던 뉴캐슬 브라운 에일과 지금의 뉴캐슬 브라운 에일은 결이 확실히 달라진 게 맞고요. 예전에 그 사무엘 스미스의 넛 브라운 에일 잠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의 전형적인 특징은 토피향이에요. 토피향. 그리고 너티향. 단맛. 살짝 단맛. 그리고 단맛이 있지만 바디감은 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뭐 그런 게 특징인데 마시기 편하고. 그런데 뉴캐슬 브라운 에일이 하이네켄으로 인수가 된 뒤로 호피해졌습니다. 비터함도 꽤 올라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뉴캐슬 브라운 에일의 라벨에 보면 말토덱스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포도당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건지 정확히 포도당 시럽과 글루코스 시럽과 말토덱스트린이 같은 걸 의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달라져서 전반적인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 토피향은 확실히 거의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쓴맛이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단맛도 조금 뭐 예전처럼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전과는 좀 다른 향미의 결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레시피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은 건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향은 있습니다. 바로 스컹키 향이죠. 병이 투명하기 때문에
자외선, 뭐 가시광선, 뭐 이런 건 직사로 받아요. 그러면 맥주에는 그 스컹키라고 하는 라이트 스트럭이라고 하는 이취가 발생을 합니다. 그 외국 애들은 스컹키라고 이걸 불러요. 특히 미국 애들, 뭐 캐나다 애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스컹크가 내뿜는 향을 맡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향을 스컹키라고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도시가스 향 뉘앙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설명하기 힘든데 이 뉴캐슬 브라운 에일을 그냥 따라서 마시면 나오는 첫 번째 향, 그게 바로 이 라이트 스트럭 이취입니다. 투명병에서는 거의 100% 나요. 100%. 뭐 밀러처럼 뭐 이소알파산을 제거하는 무슨 화학적 방법을 썼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밀러에서도 납니다. 또 초록색 병에서도 거의 100% 나죠. 마트 가시면 초록색 병 많죠. 그죠? 투명병도 있고. 그러한 맥주에서는 거의 100% 나는 이취가 라이트 스트럭인데요. 그래서 이 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맥주병을 따자마자 바로 나오는 첫 향, 그 향이 바로 이 라이트 스트럭 향입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 뉴캐슬 브라운 에일은 투명병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제가 마신 맥주들로 조금 시간을 이어갔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밌네요. 저는 계속 재밌는데요. 네, 예전에는 별로 재미없어서 안 했는데 재밌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